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의 고통은 겪어보기 전엔 모른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진은정입니다. 30년 넘게 수면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의 밤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 조금 부끄럽지만 사실 저도 수면 장애를 겪어본 사람입니다. 수면제 없이는 단 하루도 잠을 잘 수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쯤이었습니다. 학회 발표를 앞두고 너무 바쁘고 스트레스가 심했던 시기였죠. 그때부터 이상하게 밤마다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이불을 덮고 누우면 눈이 말똥말똥 떠지고 시계만 계속 보게 되고 겨우 잠이 들었다 싶으면 한두 시간 만에 깨서 다시 뒤척이기 일쑤였습니다. 아침이면 온몸이 무겁고 진료실에서도 머릿속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견딜 수 있겠지 하며 억지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진료 중에 환자분께 설명을 하다가 제가 무슨 말을 하려던 건지 문득 까맣게 잊어버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너무 놀랍고 두려웠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구나. 그렇게 저는 제 인생 처음으로 수면 검사를 받고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의 고통은 겪어보기 전엔 모른다는 걸요. 그리고 그것이 몸과 마음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주는지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는 주제는 잠을 망치는 생활 속 5가지 행동입니다. 겉으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행동 하나가 우리 뇌를 더 피곤하게 만들고 밤잠을 깨우고 결국은 건강까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병원에서만 들을 수 있는 전문 정보이기도 하지만 제가 직접 겪고 극복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진심을 담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이런 지식을 안다는 건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무엇보다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이제 곧 잠들기 편한 밤이 여러분 곁으로 찾아올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머리는 복잡하고 눈은 말똥말똥 떠 있는 밤. 겨우 잠이 들었는데 한두 시간 만에 깨고 다시 자려 해도 도무지 잠이 오지 않을 때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 결국 새벽에 TV를 켜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게 되는 날도 있죠. 아침이 되면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고 낮엔 졸리고 멍하고 가끔은 사람 이름이나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걱정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혹시 나도 치매 시작인가? 마음속에 불안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수면의 질이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깊은 잠을 못 자면 우리 뇌는 쉴 틈이 없고 몸도 회복되지 못해 하루하루가 더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평소 습관에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십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잠을 방해하는 5가지 행동은 그동안 무심코 해왔던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그 습관만 바꾸셔도 밤잠이 훨씬 편안해지고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수면 클리닉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요즘 잠이 안 와서 TV를 켜놓고 잔다니까요. 또 어떤 분은 핸드폰 뉴스 좀 보다 보면 졸음이 와서 그냥 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습관이 잠을 더 방해하고 있다는 걸 모르십니다. 우리 뇌는 빛에 민감합니다. 특히 TV나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푸른빛 블루라이트는 뇌가 아직 낮이구나 하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라는 잠을 부르는 호르몬이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피곤한데도 잠이 안 오고 눈만 말똥말똥해지는 겁니다. 한참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어도 수면이 얕고 조금만 소리나 움직임에도 쉽게 깨게 됩니다. 특히 밤마다 TV를 켜두는 습관은 우리 뇌를 각성시켜 깊은 잠을 방해하게 됩니다. 잠을 자는 듯 하면서도 뇌는 쉬지 못하고 일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자는 시간에 비해 피로가 풀리지 않게 되는 거죠. 제 환자 중 한 분은 70대 남성분이었습니다. 은퇴 후 집에 계시다 보니 낮에 활동이 줄고 밤에는 스마트폰에 익숙해지셨어요.
처음엔 뉴스만 보셨는데 점점 유튜브 드라마로 넘어가며 자기 전엔 항상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셨을 땐 아무리 자도 잔 것 같지가 않다. 자고 일어나도 몸이 더 무겁다. 이렇게 호소하셨습니다. 제가 수면 다운 검사를 해보니 잠든 지 2시간 만에 4번이나 깨고 계셨고 그때마다 다시 잠드는데 30분 이상이 걸렸습니다. 원인은 명확했습니다. 잠자기 직전까지 블루라이트에 노출된 것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조용한 음악이나 책 스트레칭을 권해드렸습니다. 또 집 안조명을 천장등 대신 은은한 노란 스탠드로 바꾸셨고요. 몇 주 뒤 찾아오셨을 때 그분 표정이 확 달라졌습니다. 잠이 달라졌어요. 눈 감으면 바로 자고 깨도 다시 금방 잠들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더 고마웠습니다. 습관 하나 바꾼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가 그분의 밤을 바꿨고 다음 날의 컨디션을 바꾸고 생활 전체에 활력을 준 겁니다. 이제부터 전해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만 사실상 잠을 망치는 불면증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인데요.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위험성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 이야기가 아닙니다. 밤잠의 질과 다음 날의 컨디션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영상을 우연히 보고 계셨다면 지금이 바로 나의 밤을 바꾸는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잠들기 전에 뭐라도 한 입 먹어야 속이 든든해서 잠이 온다고들 하십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과일이나 떡, 라면, 우유처럼 가볍게라도 무엇인가를 드시고 잠자리에 드십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생각보다 우리 잠을 많이 방해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위해 위와 장이 바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몸은 지금은 잠들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합니다. 즉 소화 모드로 들어가면서 몸 안에 긴장이 풀리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특히 밥, 빵, 떡 같은 탄수화물이나 달달한 과일, 우유, 야식류는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그러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급하게 분비돼 몸이 더 각성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밤에 무언가를 먹으면 잠이 오려고 하다가 다시 깨어버리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졸리다가도 갑자기 정신이 또렷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는 위가 음식을 다 소화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대로 누우면 위산이 역류하기 쉽습니다. 속이 쓰리거나 신물이 올라오고 심한 경우엔 밤에 기침을 하거나 목이 타는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역류성 식도염 같은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속이 불편하면 당연히 깊은 잠에 들 수 없고 자주 깨거나 꿈만 많은 잠을 자게 됩니다. 결국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피로가 더 쌓이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잠자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음식을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식사가 늦어졌다면 가볍게 따뜻한 물 한 잔만 드시고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켜주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밤은 소화하는 시간이 아니라 몸을 쉬게 하는 시간입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잠이 안 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낮에 몸을 충분히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낮 동안 활동을 해야 밤에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줄어들게 됩니다. 외출도 적어지고 걷는 거리도 짧아지고 하루 종일 실내에서만 계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낮 동안에 몸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뇌가 피곤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면 잠자는 신호도 약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뇌와 몸의 회복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낮에 자극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햇볕을 충분히 쬐고 걷고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뇌는 오늘은 잘 쉬어야겠다고 판단합니다. 이때 비로소 자연스러운 졸림이 찾아옵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거나 의자에만 오래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시간이 많다면 몸은 자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 결과 밤이 되어도 눈이 말똥말똥해지고 침대에 누워도 뒤척이게 되는 것입니다. 낮의 움직임 부족은 결국 밤잠을 방해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활동량이 적을수록 근육이 빠르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수면의 연결고리인 수면 사이클도 불안정해집니다. 즉 깊은 잠에 들어가는 힘도 떨어지고 자주 깨는 조각잠이 많아집니다. 이것이 계속되면 기억력 저하, 면역력 감소 같은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것은 적당한 활동입니다. 격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몸을 움직이는 생활입니다. 계단 오르내리기, 가벼운 산책, 집안일도 훌륭한 활동입니다. 활동량이 곧 수면의 질입니다. 낮에 얼마나 잘 움직였는지가 그날 밤의 숙면을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점심을 드시고 나면 졸음이 몰려오는 걸 느끼실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현상은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낮잠을 즐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짧은 낮잠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낮잠의 길이입니다. 낮잠을 10분에서 30분 정도만 자면 정신이 맑아지고 피로가 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시간, 2시간씩 길게 자게 되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낮잠을 오래 자면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게 됩니다. 뇌가 나는 이미 충분히 쉬었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밤에 잠드는 시간이 늦어지고 자도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수면의 전체 리듬이 망가집니다. 낮에 길게 자고 밤에는 잠이 안 오고 이 패턴이 반복되면 점점 더 수면 시간이 뒤로 밀리게 됩니다. 결국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로 바뀌게 되고 그 결과 몸과 뇌의 회복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낮잠을 오래 잔 날 밤에 누워도 한참을 뒤척이고 다음날 아침까지 피곤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에 자는 낮잠은 수면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합니다.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은 햇빛이 줄어들며 자연스럽게 분비되는데 오후 늦게 잠을 자면 이 호르몬의 리듬이 흐트러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낮잠 습관은 점심 식사 후 1시간 이내 30분 이내의 짧은 휴식입니다. 잠깐 눈을 붙이더라도 30분을 넘기지 않도록 알람을 맞춰두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점심 식사 후에 너무 졸리시다면 햇볕을 쬐며 산책을 해보세요. 자연광과 가벼운 걷기는 졸음을 쫓고 밤잠을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낮잠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깊이 자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눈 붙임 정도로 가볍게 쉬는 게 오히려 밤잠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자야 몸이 회복되고 기억력도 지켜집니다. 낮잠이 밤잠을 망치지 않도록 길이와 시간대를 잘 조절해 주세요. 잠을 잘 자는 데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반복되는 생활의 리듬, 즉 루틴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건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밤잠이 부족하더라도 아침 일어나는 시간을 바꾸지 않는 것이 수면 리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말이라고 더 늦게 자거나 늦게 일어나는 습관은 오히려 생체 시계를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둘째, 낮에 햇볕을 충분히 쬐는 것이 중요합니다. 햇빛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해주는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특히 아침 9시 이전에 30분 정도 산책하거나 햇빛을 쬐면 멜라토닌 분비가 훨씬 원활해집니다. 셋째, 몸을 움직이는 생활을 꼭 만들어야 합니다. 오전이나 오후에 가벼운 걷기 운동이나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밤에 더 깊은 잠을 자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넷째, 저녁 식사는 가볍게 일찍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오후 7시 이전에 드시고 그 이후에 물이나 따뜻한 차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이 위에 남은 채로 자리에 들면 수면 중에 소화기관이 쉬지 못합니다. 다섯째, 조명과 환경을 잠들기 좋게 바꿔야 합니다. 강한 천장 조명은 뇌를 깨우게 됩니다. 자기 전에는 조도를 낮추고 은은한 스탠드 불빛으로 전환해 주세요. 빛의 색도 노란색 계열이 좋습니다. 여섯째, 자기 전에는 긴장을 푸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갑자기 불을 끄고 눕기보다는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좋아하는 책을 천천히 읽거나 가볍게 몸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하면서 뇌가 천천히 쉴 준비를 하게 만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걱정이 많거나 생각이 많을 땐 걱정 노트를 활용해 보세요.
지금 떠오르는 생각을 그냥 종이에 써두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이 훨씬 정리됩니다.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식이 매일 반복된다면 몸과 마음은 금세 알아차립니다. 이제 자야 할 시간이구나 하고요. 잠은 노력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리듬이 만들어주는 결과입니다. 내 몸이 잠들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금만 도와주면 됩니다. 잠을 못 자면 치매가 올까요? 많은 분들이 진료실에서 저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밤에 자주 깨고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고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으면 혹시 나도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닌가? 걱정부터 앞서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면 부족이 곧바로 치매를 만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룻밤 푹 못 잤다고 기억력이 갑자기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건 질 낮은 수면이 오래 지속될 경우 우리 뇌에 서서히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뇌는 잠을 자는 동안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그 중에는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불리는 치매와 관련된 물질도 포함됩니다. 깊은 잠을 자면 이 노폐물들이 잘 배출됩니다. 하지만 수면이 얕고 자주 끊기거나 밤낮이 뒤바뀐 생활이 계속되면 이 노폐물들이 뇌에 남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오랜 기간 반복되면 뇌세포에 손상을 주고 결국 인지 기능 저하나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이 부족하면 뇌의 회복 능력도 떨어집니다. 기억을 정리하고 저장하는 과정이 수면 중에 일어나는데 잠이 깊지 않으면 이 중요한 과정이 방해받게 됩니다. 그래서 연세가 들어갈수록 얼마나 오래 자느냐보다 얼마나 깊고 규칙적으로 자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깊고 끊기지 않는 잠을 자는 것이 우리 뇌 건강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무조건 잠을 오래 자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수면의 질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또한 자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자는 리듬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생활이 뇌의 생체 시계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치매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생활 습관의 결과입니다. 그만큼 지금부터라도 잠의 질을 조금씩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잠이 곧 뇌를 살리는 시간이라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수면제 오래 먹으면 치매 걸린다던데요? 약에 한번 손대면 평생 못 끊는다면서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수면제에 대한 걱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오해는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수면제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면제는 정확한 진단과 처방 아래 사용하면 충분히 도움이 되는 약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수면 무호흡증이나 하지 불안증후군 같은 특정 수면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수면 습관을 가져도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전문의가 원인에 맞춰 수면제를 처방하면 오히려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낮의 기능까지 회복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 수면제가 치매를 유발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장된 해석입니다. 수면제 자체가 치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복용 방법, 오랜 시간 과다 복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확대 해석한 것입니다. 오히려 밤마다 잠을 설치며 뇌가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면 클리닉에서는 고령의 환자들에게 수면제를 안전하게 처방해드리고 복용 기간을 조절하면서 조금씩 끊어가는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무조건 약을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정확히 진단받고 필요하다면 잠깐 약의 도움을 받아 생활을 회복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요즘은 습관성이나 중독성이 낮은 비약물성 수면 유도제도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런 약물은 단기간 사용 시 의존 위험이 적고 수면 리듬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약을 스스로 판단해 쓰거나 끊지 않는 겁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진료와 처방에 따라 정확히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약은 겁낼 필요도 없고 무턱대고 피할 이유도 없습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5가지 습관 하나하나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잠을 방해하고 건강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 자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 밤마다 야식을 찾는 습관, 낮에 활동하지 않는 생활, 침대에 누워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는 마음까지. 이 모두가 우리의 숙면을 방해하는 요소였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던 수면장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얕은 잠과 끊기는 수면의 고통은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런 습관들을 하나씩 고치기만 해도 잠의 질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개운한 느낌, 낮 동안 맑은 정신과 움직이고 싶은 기분, 그리고 저녁이 되면 스르르 잠이 오는 편안한 하루. 이건 약이 아니라 생활이 만들어주는 결과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잠은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환경과 습관 속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잠을 잘 자면 몸도 회복되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삶의 리듬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건 여러분 혼자만의 건강이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가족, 내 삶을 함께 나누는 이들에게도 아주 큰 선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그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잠이 좋은 하루를 만들고 좋은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내 건강, 내 가족을 위한 길이라 생각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의사의 진심 어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